70세 이후에는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건강검진 5가지. 어쩌면 주치의에게서는 결코 듣지 못할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검진센터 앞에 줄을 섭니다. 하지만 의사가 권하는 그 정기 검진 중 일부가 오히려 당신을 수술 때나 뇌졸중 심지어 암의 위험으로 내몰 수 있다면 어떤 시겠습니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시행되는 의료검사의 최대 37%가 불필요한 치료나 합병증 평생 가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70세 이상 인구의 99%는 자신이 과잉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다룰 검사 중 하나는 매일 술을 마시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전체 암 발병 원인의 5%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광고판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과학적 데이터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진실을 모두 파헤쳐 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피해야 할 5가지 건강검진과 그 검사들이 우리 몸에 미칠 수 있는 무서운 결과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특히 2번째 항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현재 계신 곳과 연세, 그리고 혹시 검사나 시술을 받고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검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모든 댓글을 읽고 한 분 한 분께 맞춤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더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서로는 이만하고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조용히 삶의 질을 파괴할 수 있는 첫 번째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것은 노년층에게 가장 남용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해로운 검사입니다.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연례전신 CT 스캔입니다. 전신 CT 스캔은 종종 VIP 건강검진 패키지나 예방 클리닉의 서비스로 제공되며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스캔은 우리 몸을 고선량의 전리 방사선에 노출시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 조직 검사, 심지어 수술로 이어질 위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신 스캔이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는 전무합니다. 스캔 한 번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10-20mSv로 이는 흉부 엑스레이 약 500장을 한 번에 찍는 것과 같습니다. 2023년 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CT 스캔의 증가는 현재 전체 암 발생의 최대 5%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알코올을 암 유발 요인과 동급으로 두는 수치입니다. 즉, 수십 명 중 한 명의 암 환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받은 스캔 때문에 암에 걸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효과를 넘어 끔찍한 일입니다. 스캔은 노화의 일부일 뿐인 무해한 결절, 석회화 또는 낭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발견되는 순간 경고등이 켜집니다. 더 많은 스캔이 이어지고 조직 검사를 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82세의 김철수 어르신은 동네 노인정에서 젊은 노인들에게 장기를 가르치실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던 그는 한 개인 병원의 시니어 엘리트 검진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전신 스캔에서 발견된 3mm 크기의 작은 폐 결절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종양내과로 보내졌고 PET 스캔을 받았으며 결국 반을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양성이었지만 조직검사 후유증으로 피의 일부가 허탈되어 입원했고 회복하는 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될 문제 때문에요. 전문가들은 이제 증상이 없는 성인의 일반적인 선별 검사 목적으로 전신 CT 스캔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미국 영상의학회는 명확히 말합니다. 입증된 이점은 없으며 해를 끼칠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말이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객혈 또는 눈에 띄는 부기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목표가 명확한 영상 촬영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점 없이 온몸을 스캔하는 것은 지뢰 탐지기로 보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입는 피해가 피하려던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현명한 접근 방식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좋다면 주치의와 정기적인 상담을 유지하고 명확하게 필요한 검사만 받으십시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건강은 공포심에 이끌린 선별 검사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아마 이 항목은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긴 카메라를 이용해 대장을 검사하는 대장 내시경은 70세 이후에는 항상 현명한 선택은 아니며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75세 이후에는 거의 권장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검사 준비 과정은 탈수 현기증 또는 신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하재를 복용해야 하므로 힘듭니다. 시술 중 사용되는 수면 마취는 노년층의 뇌 기능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놀라운 점은 검사 자체가 출혈장 천공 또는 수면 마취 중 심장 리듬 장애와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미국 의학협회 내과학 회지에 실린 한 연구는 70세 이상의 메디케어 환자 130만 명 이상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75세 이상 환자에게 시행된 혈륨 전운권의 대장 내시경 당단 2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60명 이상이 심각한 합병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대 1의 위험이익 비율입니다. 그리고 용종이 발견되더라도 대부분은 작고 천천히 자랍니다. 노년층에서 이를 제거하는 것이 때로는 그냥 두는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따님과 함께 작은 떡집을 운영하시는 74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증상도 없었고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대장암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갓 부임한 젊은 주치의는 선별 대장 내시경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시술 중 작은 용종이 제거되었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극심한 복통을 느끼고 실신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천공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9일 동안 회복기를 거쳤고 체중이 5kg이나 빠졌으며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녀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그녀는 이미 과거에 2번의 깨끗한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75세에 정기적인 대장암 선별 검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매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집에서 하는 비침습적 대변 검사인 FET 검사가 종종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준비 과정도 수면 마취도 없으며 여전히 대부분의 우려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대장 내시경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우니 의사에게 대안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심장 부하 검사입니다. 가벼운 피로 가슴 답답함 또는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트레드밀 위를 걷거나 운동 효과를 내는 약물을 투여받는 동안 심장을 모니터링하는 심장 부하 검사는 막힌 동맥을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특히 명확한 심장 질환의 징후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 이 검사는 종종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잘못된 경고를 울려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는 불필요한 심장 시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확성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성인에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위양성률, 즉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비율은
4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 조영술과 같은 추가 검사나 심지어 불필요한 스텐트 삽입 또는 우회 수술로 이어집니다. 2017년 JAMA의 심장학회지에 실린 한 주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테스트 의뢰 후 삽입된 모든 스텐트의 절반 이상이 실제 증상이나 혜택이 없는 환자에게 시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시술 후 생존율이나 삶의 질에서 아무런 개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은 것은 더 높은 출혈율 조영제로 인한 신장 손상, 그리고 장기 입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수터에 오르는 것을 낙으로 삼은 시던 76세 은퇴 공무원 박상철 선생님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진 중 언덕을 오를 때 가끔 피곤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의 의사는 확실히 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예약했습니다. 결과가 불분명하여 그는 막힌 곳을 확인하기 위해 동맥에 튜브를 삽입하는 검사인 카테터 삽입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협착이 발견되어 스텐드가 삽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조영제에 대한 반응으로 신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6일을 보냈고 몇 주 동안 후속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로감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심장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분 섭취를 늘리고 식사 사이에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한 나이든 신사였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 70세 이상이고 활동 중 흉통 운동, 시호흡 곤란 또는 가벼운 운동 중 현저한 에너지 저하와 같은 전형적인 심장 증상을 겪고 있지 않다면 스트레스 테스트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은 종종 안정시 심전도, 검사, 익히나 위험한 플라크가 쌓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저선량 영상 검사인 관상동맥 칼슘 스캔입니다. 이것들은 더 안전하고 더 간단하며 당신에게 필요 없는 시술로 내몰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 저하에 대한 뇌 MRI입니다. 어르신들이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앞섭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 알츠하이머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종종 뇌 MRI를 처방합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뇌의 구조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MRI는 환자들이 기대하는 답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사실 70세 이상에서 촬영한 대부분의 MRI는 약간의 뇌 수축이나 백질 변성과 같은 노년층에게는 완전히 정상적인 노화 관련 변화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그러한 소견이 보이면 그것이 두려움 추가 검사, 심지어 수술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수술 말입니다. 2021년 뉴럴로지 투데이에 발표된 한 연구는 경미한 인지 저하를 호소하는 70세에서 85세 사이 환자 3,100명 이상의 MRI 스캔을 검토했습니다. 86%에서 어떤 형태의 뇌 이상이 보였지만 그 소견 중 단 3%만이 실제로 치료 가능한 질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97%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 아까는 말을 듣는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거의 12%가 모호한 스캔 결과를 바탕으로 척수액 검사나 심지어 탐색적 조직 검사와 같은 침습적 절차를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75세 최현우 교수님의 사례입니다. 그는 건망증 때문에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명석하셨지만 열쇠를 두는 곳을 자주 잊고 가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의 의사는 그를 MRI 검사실로 보냈고 검사 결과 백질 변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치매에 걸렸다고 확신하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운전을 그만두고 성장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그의 불안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표준 인지 검사를 통해 그를 재평가했을 때 그의 점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MRI 소견이 나이에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그가 수면 수분 섭취 그리고 두뇌 게임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에 집중하도록 도왔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기억력은 안정되었고 그는 다시 예전의 자신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실은 발작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또는 급격한 기능 저하와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한 MRI는 경미한 기억력 상실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첫 단계는 기억력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간단한 필기시험인 인지 선별 검사입니다.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공포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다음 검사는 아마 여러 번 받아보셨을 것이고 3위를 차지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5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무해하게 들립니다. 빠른 스캔 통증 없음, 바늘 없음, 그리고 당신은 뼈가 골절 위험에 있는지 알게 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70세를 넘으면 골밀도 검사는 종종 이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덱사-덱세이 스캔이라고 불리는 이 검사는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측정합니다. 주로 골다공증을 발견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노년층 특히 여성의 경우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결과는 거의 항상 낮은 밀도를 보여줍니다. 뼈 손실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름이나 흰머리처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같은 약물 복용을 강요받습니다. 이 약물은 뼈를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턱뼈가 죽기 시작하는 희귀 질환인 턱뼈 괴사나 식도 자극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의 경미한 골 손실을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 실제 굴절률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인병 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70세 이상의 여성 인러 200명 이상을 추적한 결과 비스포스포네이트가 5년 후 골절 위험을 단 0.3%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신 그 여성들은 소화기 문제, 식도염증, 그리고 이상한 방식으로 부러지는 취약한 뼈를 포함한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평생 아이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77세 윤서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정기검진 후 덱사 스캔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녀는 넘어진 적도 통증도 없었으며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그녀의 스캔 결과는 골다공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미한 골밀도 감소인 골감소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즉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을 처방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심각한 역류와 턱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몇 주 동안 가야금을 연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약을 중단시키고 비타민 D 저항 밴드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 그리고 정어리와 잎이 많은 채소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단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더 튼튼한 다리, 더 나은 균형, 그리고 단 한 번의 골절도 없이 다시 연주회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스캔이 현명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지지 않는 70세 이상에게 더 나은 선택은 생활 습관입니다. 2022년 국제골다공증 학회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적절한 영양,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치료는 골절을 20% 이상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의 숫자에 겁을 먹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치료를 받지 마십시오. 하지만 훨씬 더 무서운 것, 즉 뇌 수술로 이어질 수 있는 스캔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70세를 넘으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를 끼칠 수 있는 5가지 검진. 현대의학은 강력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검사에서 무언가 발견된다면, 답이 불분명하다면, 또는 위험이 보상보다 높다면 잠시 멈춰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예방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활동적으로 지내고 잘 먹고 깊이 자고 그리고 검진을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된 의료검사나 치료로 인해 합병증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